정치쇼, 더덕축제가 화려해도 더덕이 산삼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일화의 추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고 문 후보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양보를 하겠다던 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통 큰 형님이 아니라 통 큰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는 통 큰 이미지만 따먹고 뒤로는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는 이중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 크게 대화록 공개를 수용하라고 문 후보에게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방 분권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 인터뷰에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포함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금융인 1,300여 명과 30, 40대 불교 신자 모임, 부산 환경어머니회 등 4개 단체나 모임의 박 후보 지지선언도 잇따랐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대학 입시 단순화와 교원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중 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방과 후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필기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해 학생들의 꿈과 길을 찾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퇴직 경찰관 행사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진영의 신경전을 집중 부각시키며 단일화 효과 차단에도 주력했습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두 후보의 탐욕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면서 며칠 사이 벌인 꼴불견과 추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박근혜 후보는 오늘 사교육비를 줄이고 체험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의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어제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또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보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화를 희대의 정치쇼,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정치공학적 궁여지책이라고 비판하며 단일화 효과 차단에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문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박근혜 후보 출산 그림 전시에 대해 천륜을 거스르는 풍자로 정권을 잡겠다는데 소름이 끼친다면서 최악의 네거티브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교 시험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온종일 학교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약속드린 교육 공약을 반드시 지켜서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 경찰관 행사에선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인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또 경기 북부 지역 재래시장을 살피는 등 민생 밋밋했으며 상식적인 이야기와 모호한 질문 응답이 오가는 등 두 후보가 아직 대통령 후보로서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책 분석은 공허한 내용이 많았고 제시한 실행 방법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 쇄신 등 관심사보다는
단일화 방법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만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며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민생 행보로 단일화 바람 차단에 나섭니다. 앞서 어제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선 방과 후 프로그램과 무료 돌봄을, 중학교에선 한 학기 동안 필기 시험 없이 진로 체험 등의 시간을 갖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은 정치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쇄신이 아니라 정치의 후퇴다. 대의보다는 누가 더 유리한가 하는 그 권력 게임일 뿐이라는 생각이거든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현실 비판을 많이 하는데 해결책은 국민께 물어봐야 한다고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후보는 외국어를 잘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국무위원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눈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我哪里有这么好的运气呢? 박 후보는 또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박빙 승부를 펼쳤던 고양과 의정부의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무소속 이건계 후보가 출마를 접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박 후보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많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방문해 대선 승리 의지를 다집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참석한 박근혜 후보는 작심한 듯 야권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야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다시는 이런 식의 이벤트가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에 계속 매몰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그 정책 검증이라든가 또 인물에 대한 그 검증 이런 것이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 쇄신이 아니라 정치의 후퇴다 하는 생각. 박 후보는 이어 다음 주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과 의정부의 전통시장을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위력이 예상되는 야권 후보 단일화 바람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에 앞서 교육 관련 단체 행사에도 참석해 사교육비 줄이기와 온종일 학교 등 자신이 발표한 교육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제안, 역제안을 잇따라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을 외면한 채 막판까지 싸우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두 후보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적합도니 지지도니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말하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정치적인 고향인 대구 경북을 찾아 연평도 포격 2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희생된 장병과 주민의 넋을 기린 뒤 지지세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오전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 지역 민생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박 후보는 조금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2주기를 맞아 경북 안동시 문화거리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방문해 참배한 뒤 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NLL 북방 한계선 수호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안동과 대구, 포항의 전통시장들을 잇따라 돌며 상인들로부터 고충을 듣고 지역 체감 경기를 살필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대선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안영환 선대위 대변인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법을 놓고 국민을 외면한 채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여론조사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두 후보가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프로 집단인 민주당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 쇄신에 대한 안철수식 실험 노력이 민주당의 노예한 구태 정치의 벽에 막혀 무산된 것으로 봅니다. 박근혜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보고받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안동과 대구, 포항 등의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정치적 고향에서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통령 되서 이 시장 좀 활성화 좀 시켜주시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서민들 좀 위한. 그러면요, 이제 그거가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 박근혜 후보와 회동을 갖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치윤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서병수 선대위 당무조정본부장을 대리인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에 앞서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 여정을 마감하겠다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박 후보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그 구태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진정한 단일 후보인지 의문이다. 또 통큰 형님의 모습은 안철수 후보가 보여줬다면서 단일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이 안 후보 쪽 인사 영입을 위해서 선대위 재구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꾼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양자 대결에 대비한 보수층 끌어안기에도 주력했습니다. 탈당 5년 만에 복당한 이회창 전 대표는 평당원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비례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승리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70분간 열리는 TV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박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처음 갖는 오늘 TV 토론에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은 외부 인사 서너 명이 패널로 참여해 박 후보와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방청객들의 질문도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21일 문재인 안철수 후보 사이에 야권 단일화 TV토론의 상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SBS는 TV토론 전 과정을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대통령 후보로 공식 등록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했고 오늘 밤 TV토론을 통해 정책과 비전을 밝힙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저의 정치 여정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박 후보는 또 남은 정치 인생 전부를 바쳐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박 후보는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모두 현장으로 가서 국민을 만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후보는 안철수 후보 사퇴로 중도 부동층이 늘었다고 보고 선거운동 기간 중도층 공략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대 대선이 여야 양자 대결로 굳어지면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문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가 아닌 반칙으로 경쟁자를 짓밟은 비겁한 후보라고 비난했습니다. 통 큰 형님의 모습으로 포장한 뒤에 순진한 동생을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뒤늦게 그 동생을 위하는 척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밤 공중파 3사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는 TV 토론을 갖고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정책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단독 TV 토론. 박 후보는 꼭 합격점을 받고 싶다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약속들을 내놨습니다. 가계부채 해결과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방치되면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성 대통령의 취약점으로 국방과 안보를 지적하자 편견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화살을 야권으로 돌렸습니다. 이 NLL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경제 민주화와 무상 보유, 반값 등록금 등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박근혜 후보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전역에서 첫 유세를 갔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첫 유세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를 차례로 연결하는 다원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박 후보는 이어 세종시와 공주, 논산, 부여, 보령 등 충청 지역의 주요 터미널과 역,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한 뒤 전북으로 옮겨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첫 유세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역 광장 유세에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 유세장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전국 동시 발대식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자리에서 17개 시도에서 가져온 흙과 물을 섞는 행사를 갖고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특히 유세 연설에서 초반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패족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금 야당 후보는 스스로를 패족이라고 불렀던 실패한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였습니다. 박 후보는 대전에 이어 세종시와 충남 공주, 논산, 부여, 보령을 잇따라 방문하며 역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표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전북 군산과 익산, 전주를 돌며 새만금 개발의 안정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기에 앞서 오늘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이번이 자신에게는 15년 정치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에 임하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전주에서 하룻밤 묵은 뒤 내일은 충남 홍성과 예산 등을 거쳐 경기도로 이동하는 유세 강행군을 이어 박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대전으로 내려가 발대식을 갖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내려가 있는 대전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에 선대위 주요 인사들을 배치해 사원 생방송으로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박 후보 캠프는 소외되는 지역 없이 국민 대통합 유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여성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위협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올바른 안보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우회적으로 문재인 후보 측을 겨냥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의 희생자에 대한 위로는커녕 이 NLL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획기적이고 더 아주 앞선 정책이다 해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하는 거는 제가 다 제쳐놨습니다. 정치 쇄신을 위해 공천 개혁, 국회 기득권 포기, 대탕평 인사를 강조했고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민생 문제의 출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충남 홍성을 시작으로 한 충청권 릴레이 유세로 이틀째 중원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예산과 태안, 당진, 온양, 천안 등을 돌며 충청도민이 국민 대통합의 선봉이 돼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세 도중 전통시장들도 방문해 지역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골목 상권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특히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을 실패한 정권 실세, 이념 투쟁 세력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민생과는 상관없는 이념에 빠져서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고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 후보는 저녁엔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올라와 표밭 다지기에 나섭니다. 특히 해군 2함대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하며 NLL 수호 의지를 거듭 밝힐 예정입니다. 또 접경 지역부터 첨단 신도시까지 다양한 지역이 얽혀있는 경기도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박 후보는 오산을 거쳐 북서원에서의 유세를 마지막으로 1박 2일간의 첫 강행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SBS 어제 세종시에서 하룻밤을 묵은 박 후보는 어제에 이어 충남 지역을 다시 방문해 홍성과 예산, 태안 일대의 시장 등 지역 중심 지역을 돌며 지역 공약을 호소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평택과 오산, 북수원 등 경기 남부 일대를 잇따라 방문해 릴레이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 대통합과 탕평 인사를 강조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선 실패한 정권의 최고 핵심 시세였다. 밤을 묵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충남 홍성과 예산, 서산 등의 전통시장을 돌며 이틀째 충청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어 경기도 평택역과 오산역에서 1시간 간격으로 거리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어제 대전역 광장에서 첫 거리 유세를 펼친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실패한 정부의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패족이라고 불렀던 실패한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였습니다. 민생은 파탄이 나는데도 밤낮 없이 국민을 편가르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도 지원 유세에 나서 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속임수였다며 문 후보가 안철수 전 후보를 정치적 자살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진한 안철수 후보를 슬슬 구슬리다가 결국 벼랑에 몰아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종시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세종시 약속을 지킨 신뢰의 정치를 적극 부각시켰고 전북 군산과 전주 유세에서는 대탕평 인사를 통해 지역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출시한 박근혜 약속 펀드는 목표 금액의 75% 수준인 186억 원을 모금해 오늘쯤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